저희 이제 좀 어쨌든 어제 모임과 오늘 모임을 준비하면서 사실 실무 모임을 했을 때 가장 고민됐던 게 우리가 문제는 다 아는데 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대안 없이 공허하게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또 이게 공허한 모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리고 그 기존의 그 젊은 활동가들이 연구했던 연구에서도 사실 활동가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그게 실제로 조직 문화와 아니면 우리의 노동 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그 어드보커시를 할 수 있는 것 대안으로 좀 꺼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저는 나나님과 우배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나나님과 우배님은 노동자인가요? 활동가인가요? 실무자인가요? 자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거는 뭐 세 가지가 아니라도 자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정의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발 노동자입니다. 네, 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노동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만큼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중요하고 의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네, 노동자이죠.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활동가와 실무자를 얘기할 때 약간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뭔가 실무자가 좀 노동자에 가까운 느낌? 네, 저도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노조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개발 NGO 중에서도 노동조합이 있는 NGO도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그런 견제의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론화하는 기능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가시화하고 공론화하고 이런 목적이 있을 텐데 노동조합도 그런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있는 조직도 노동조합이 있는데 우리끼리 그냥 탕비실에서 이건 좀 그렇지 않아라고 했던 얘기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좀 짜임새가 갖추어지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노조의 기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노조가 생기면 가입하고 싶습니다. 네. 네. 나나님은요? 긍정적이냐, 뭐 부정적이냐, 이렇게 굳이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긍정적이고요. 노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활동의 범위가 있고, 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당연히 뭐 사측과 이제 노측이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진짜 말씀드린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협상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업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노조지만 상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여전히 막 부모님 돌아가시면 엄청 막 이렇게 서비스 해주고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이런 것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노조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큰 NGO들은 사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도 있고 당연히 있어야 되고 노조 설립의 권리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럼 작은 곳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뭐 그러니까 연합해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 활동을 할 것이냐. 사실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노조를 만드는 그러면 그 누군가는 누구여야 하나. 처음에 깃발을 드는 그 누군가는 그러면 예를 들면 기업의 노조 활동가들은 다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잖아요. 이 노조 활동이 정당한 근무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고 급여를 받고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좀 약간 딱 막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아니, 제가 그럼 나나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볼 건데요. 나나님을 좀 곤란하게 할 질문인데요. 방금 그 노조에 찬성한다. 그래서 사측과 그 노측이 뭐 갈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나나님이 사무총장 돈 벌어오는데 힘들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
이 예를 들면 노조에서 예를 들면 뭐 노동 환경에 대한 협상도 있겠지만 뭐 급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이 있을 텐데 돈 벌어 오는 거 힘든 사무총장님한테도 그 노조가 그러면 노조가 그 이게 뭐라 해야지 그 협상의 대상이 그런 사무총장 예를 들면 사무총장이나 대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측과 이게 가능한데, 그럼 우리의 노조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조가 물론 싸우는 곳은 아니지만, 노조를 싸우는 곳이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는 거죠. 상대가 누구냐인 거예요. 그게 제가 막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인 거죠.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개발협력의 노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우리의 급여나 우리의 노동 환경이나 처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싸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투쟁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거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받은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가? 오히려 그런 걸 또 물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책무성을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노조는 좀 다른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네. 네. 이 노조의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그 참여하신 분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거나 좀 이야기를 나눠 주실 분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조의 기능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좀 노심초사하는 건 이제 아직까지 저희 비영리기구 NGO, NPO, 그다음에 CSO가 아직 저희가 활동이 정확히 막 이게 안 좋은 면이 아직 부각된 적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한국의 경우. 그게 만약에 공론화가 됐을 때, 그 이면이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수면을 떠올라왔을 때, 그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비판을 시하는 저희랑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업계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근데 만에 하나 그게 수면이 많이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떠올라왔을 때, 그거를 이제 NGO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조금 해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저희는 후원을 또 NGO 같은 거 많이 받아야 되고, 더 줄어들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좀 걱정을 하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다른 생각이 있을까요? 혹시 그 대엽쌤 혹시 그 여기 듣고 계시나요? 네. 네, 대엽쌤 혹시 그 이 개발협력 활동가들의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의견이 있으면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계속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발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약간의 봉사성이 들어가는 봉사노동이라고 불리는 혹은 자원노동이라고 불리는 분야에 있어서 노조의 역할과 현실성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들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선생님 그 양동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사무총장이 벌어온 돈이 그 유일한 이제 돈의 원천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을 갖고 이제 협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그 국제개발협력 아까 노동자라고 하셨는데, 국제개발협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면, 개별 사업장에서의 처우 개선 문제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고, 이 전체,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노동권, 기본적인 어떤 처우의 그 바텀라인에 대한 공감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니 이제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라는 거, 정당성이라는 것이 공공성에 있잖아요. 공공성이라는 게 우리 국가만의 공공성에서 인류애적인 공공성에 근거를 둔 거기 때문에 그 공공성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공공성을 추구하는, 돈은 못 벌지만 돈을 퍼주지만 그 공공성을 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가장 큰 어떤 임무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조의 부분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업계 최저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복지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 NGO 입장에서는 작은 NGO 같은 경우에 전혀 이제 감당할 수 없겠지만은 어떤 전체 국제협력 그 개의 기금 조성을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문제 해결 방안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얘기하자면은 개별 사업장, 개별 단체, 조직에서의 처우 개선 문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겠지만 특히나 작은 기업, 작은 이제 단체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업계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나가고 시민들과 이 일의 공감대를 이 일의 정당성과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업계 전체의 노력을 통해서 특히나 작은 단체들, 작은 규모의 조직들에서의 최저 그 처우의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러한 것에서는 노조가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그런 쪽으로 초점 맞춰간다면은 저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노동조합이 충분히 설립될 수 있는 근거와 사업 내용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잡하게 들어가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이 노조의 철학적인 어떤 기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이 우리가 돈도 못 벌죠. 그죠? 우리 공공성이라는 것에 매달리는데 또 우리는 사회적으로 돈을 당연히 못 벌기 때문에 이게 중심 분야가 아니죠. 뭐 전자산업이나 반도체, IT, 게임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 사람들이 하는 노동이 전문 노동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게다가 봉사 노동이 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순간 그 공공성의 흠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의의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간호사들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노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간호사들도 그 중에 하나인데 간호사가 백의의 천사인데 노동조합 간호사 노조를 설립하는 순간 백의의 천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천사라서 나를 살린 줄 알았는데 너 월급 더 벌려고 나를 살렸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공공성의 이미지가 이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공성이라는 건 사실은 그 집단의 노동을 더 세게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개발협력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한 점이 많아요. 노조 활동을 시작하자면 굉장히 취약한 기반에서 출발한다. 라는 거를 감안하고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대협장님은 저희 그 피다의 운영위원이신 장대엽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래 지금 네 노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없는 것보다 우선 그 대협쌤이 해주신 말씀도 구체적으로 뭐 지금 어떻게 뭐 완전하게 뭘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우선 있고 분명히 우리 노동의 현실이 열악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지금 댓글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더 온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 뭐 거기에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뭐 나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이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을까요? 제가 하나만 더 네네네. 장대엽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굉장히 공감이 가서 그러니까 저희의 노조가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노조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뭐 해야 될 일들이 있겠다 싶으면서 제가 어제 이제 노조 얘기나 막 그 직업으로서 우리가 노동자는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일부에서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인가 찾아봤더니 시민단체 활동가가 코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NGO 워커라고 있는데 그 안에 설명을 보면 그냥 뭐 인권운동, 뭐 환경운동, 뭐 통일운동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국제라는 키워드로 뭔가 있는가? 없어요. 없고
국내 및 국제회의 기획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회의 기획자는 직업인데, 뭐 표준 분류가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설명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인도 지원으로 찾아보고, 근데 인도 지원 단체의 관리자는 또 어딘가에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코드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시민사회 단체 관리자 중에 그 세부 설명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그런 세부 기술 어디에도, 그러니까 코드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민사회 활동가 안에 설명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놓쳐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원인을 뭐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 이 소수 아까 장대엽 교수님 말씀하신 소수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근본적인 어떤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더라라는 사실 제가 코드가 없는 것으로 되게 놀랬거든요. 나의 직업은 그럼 무엇인가?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은 뭐 소위 간사라 불리며 막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설명에는 국제와 관련된 활동은 없더라고요. 되게 좀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네. 오늘 좀 토론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 중간 관리자들도 요 분야는 열악하다, 열악하다가 안다. 근데 우리도 그 열악한 환경에 있다라고 시작하는 네, 꼰대력을 발휘하면서 시작했었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그 조직 문화에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은 소통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 소통. 그러니까 이 잡일도 아니면 뭐 그 성과를 가로채는 것 같은 것도 상사의 불편한 그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도 결국은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중간 관리자들도 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서 중간 관리자들이 조직의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많이 만나서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좀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좀 위해서 노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선 우리는 좀 해보자. 만나서 이런 것들을 해갖고 분명히 우리는 좀 열악한 노동자라는 인식을 하고 이 노동 환경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의 행동을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야기에 지금 우배님과 나나님이 그래도 2시간 가까이 달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가 같이 즐겁게 일하는 개발 협력 업계는 어떤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뭐 시작하는 실무자들에게 최고 관리자에게 말고 그 동료 중간 관리자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네. 2시간 동안 사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또 혹시나 말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는 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저의 실무자로서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혹시 나를 아는 누군가가 우리 기관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 나는 그걸 대표하는 건가? 사실 그게 저의 실무자로서의 정체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14년 전에 공부하면서 이쪽 분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보였던 어떤 이 분야의 부족함, 그러니까 보완되어야 할 점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책무성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현지 주민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모든 것들, 아니면 이런 체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저의 동료들과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그래도 10년이라는 기간을 버텼을 수 있고 즐겁게 일했을 수 있고 이랬는데 내가 만약 지금도 똑같이 불평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부족함만 계속해서 보고 있다면 되게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의 동료들에게 같이 좀 얘기해보고 논의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는 주체라는 걸 좀 같이 인식하자.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주체이지 않겠니? 라고 이제 말하고 싶고 그것에 동의하는 일부 동료들
과 또 더 많이 동의할지 모르는 수많은 동료들이 조금 함께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배님은? 네, 저는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오래도록 동료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오래도록 동료로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또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그 안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에 그런 말씀 채팅에서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 중간관리자는 소수인데, 중간관리자를 통해서 전체 변화가 올까, 저는 이게 꼭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박나래 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말 안 하면 0%인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50%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는 조직 문화는 말할 수 있는 조직인 것 같아요. 후배 활동가들도 말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동료들도 말했으면 좋겠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 저도 말하지 못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해서 그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좀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거리를 좁힌다는 거는 어느 한쪽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 수평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뭐 건강한 조직 문화가 되기 위해서 그 우리의 간극을 좀 좁히려면 사실 물론 중간 리더십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꼰대력을 발해서 말하면 저는 사실 그 여기에 지금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진입하는 실무자 3년차 이하, 7년차 이하 실무자들도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중간관리자는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저는 제가 이제 중간관리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그 업종과 뭐 이렇게 환경을 바꿨는데 저는 제가 힘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 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새로운 환경에 있다 보니 힘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힘을 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제가 중간 관리자로 있으면서 의식하지 못하고 썼던 힘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나는 힘이 없는 척 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꼰대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이 땅에 있는 개발협력 업계에 있는 중간 중간 실무자들, 중간 지도자들, 여러분들께서, 물론, 끼어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아까 제가 간극을 좁힐 때 더 다가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사실 더 많이, 그쪽에서 한 걸음 올 땐 저희는 두 걸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들을 더 많이 힘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7년차 이하의 어제 구분했던 이하의 실무자들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뭐 너무 움직임도 좋지만 저희가 움직이는 거 그래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기 아까 그 피다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중간 실무자 여러분들 중간 지도력 여러분들 저희 한번 만나서 그 꼰대력 누가 꼰대가 더 센지도 이야기를 해보고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가 성찰하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꼰대가 되고 싶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꼰대라는 거를 한번 성토를 하고 나면 저희는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모임들도 만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한희 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중견 활동가, 중간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 채팅창에 있는 만족도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 피다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사람이 꽃피는 발전인데, 우리도 꽃피는 국제개발의 협력을 위해서 발전대한 피다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국제개발 협력 생태계와 노동 문제, 이제 민주적 조직 문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 나갈 거예요. 그때 오늘 오셨던 분들 다시 다 같이 오셔서 같이 좀 지속적으로 모임하면서 많은 이야기들 해 나가고 많은 변화들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수고해 주신 세 분께 박수를 보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